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이십니다. 제가 5, 6년 전에 정비 시작할 때쯤에는 ABS라든가 에어백이라는 장치가 기본적인 장치는 아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옵션이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정비하다 보니까 30년 전부터 이 국민 문화권에서는 ABS, 에어백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ABS라든가 에어백 장치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처음으로 ABS 장치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기능하고 원리만 알게 되면은 세계의 어느 차든지, 제가 세계의 어느 차, 뭐 독일 차든 일본 차든 미국 차든 한국 차든 제가 운전하시는 차든지 간에 원리만 알게 되면은 세계 어느 차든지를 접할 수 있고 또 고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ABS 장치에 대해서 하기 전에 먼저 원리와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을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는 원리,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위를 제 정비의 경험을 바탕해서 말씀드리고, 이 두 편에서 실제 차량에서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원리라는 게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동차 바퀴, 뭐 람보르기니 모형인데 이거는 뭐 비틀이고, 인데 제가 그림도 그렸지만은 보시면은 브레이크 페달에서 운전자가 밟으면은 브레이크 마스터 압력이 캘리퍼라든가 브레이크 실린더로 전달해서 브레이크 바퀴가 멈추게 되고, 그게 마찰력으로 노면의 마찰력으로 자동차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큰 문제냐면, 이 ABS가 발명되기 전에는 한쪽 바퀴는 노면의 상태가 있고 다른 한쪽 바퀴는 미끄러운 길에 서 있을 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바퀴가, 한쪽 바퀴하고 이 네 바퀴가 정확하게 마찰력이 형성되지 않아서 차가 이쪽으로 돌아버린다든가, 이쪽으로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아가든지 미끄러지든지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께서 이 자동차 ABS라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ABS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즉, 안티락. 안티라는 것은 하지 말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락은 딱 걸린다. 즉,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바퀴가 락이 걸려서 더 이상 회전하지 않게끔 락이 걸려버리면, 걸리지 않는 쪽, 미끄러진 쪽보다 더 그쪽으로 이렇게 차가 지 멋대로 회전해 버리니까, 이 락이 걸리지 않게끔 네 바퀴의 자동차 스피드 센서, 네 바퀴에다 스피드 센서를 달아놔서, 속도 센서를 달아놔서, 그 속도 센서를 ABS 컴퓨터 모듈이 속도를 받아서 네 바퀴가 락이 걸리지 않게끔 브레이크 장치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즉 바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어느 쪽 바퀴는 노면이 미끄럽고 어느 쪽 바퀴는 노면이 거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네 바퀴가 균일하게 회전을 하면서 운전자한테 차가 반듯하게 쓰면서, 운전자가 또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차를 피하고 싶다,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때 조향도 가능해요. 즉,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반듯하게 설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즉, 오해를 여기서 풀으셔야 되는 게, 내 장치에 ABS가 달려있어. 그래서 나는 앞차하고 미끄러진 길에서 바짝 붙여서 가서 내 차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브레이크 ABS라는 것은 브레이크 바퀴가 락이 걸리지 않게끔 함으로써 인해서 안전하게 반듯하게 갈 수 있고, 운전자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조향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장치지, 브레이크 장치를 빠르게 설계하는 제동거리를 짧게 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일반자에 비해서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미끄러운 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ABS라는 것은 안전거리,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운전자한테 운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즉 차가 반듯하게 쓰고 조향할 수 있는, 핸들을 돌릴 때 돌리는 방향으로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오해를 풀으셨으라고 보고 원리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마스터 실린더, 부스터백이라는 것에 똑같이 달려있고, 그 마스터 실린더에서 나오는 1차실, 2차실, 제 다른 영상에도 이 마스터 실린더 해드렸는데, 이 압력을 받아서 이 ABS 모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첨부해 드릴게요. 모듈이라는 걸 통해서 네 바퀴로 모듈 안에 ABS 펌프가 달려 있어요. 그 펌프가 펌프질과 밸브를 열고 닫고 해서 바퀴로 가는 유압을 제어해서 네 바퀴가 똑같이 회전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즉, 브레이크는 아무리 급하게 밟든 살살 밟든 하든지 간에 미끄러지는 노면,
좋지 않은 노면, 일정하지 않은 눈길이라든가 얼음길, 뭐 모래길 그런 데서 바퀴의 속도가 똑같이 회전하게끔 ABS 모듈이 스스로 제어를 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BS 신호를 받아서 어떤 신호가 이상이 있다든가 배선이 이상이 있다든가 모듈이 이상이 있다든가 뭐 제어하는 펌프가 ABS 모듈 안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경고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경고등이 또 어디서 들어오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상으로 한 60에서 70% 가까이는 ABS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ABS 센서가 어떻게 작동되냐, 지금 며칠 전에 제가 했던 드라이브 샤프트 등속 조인트가 지금 여가 있거든요. 자, 등속 조인트를 가까이 한번 카메라로 보시면은 등속 조인트 위에 이 돌기처럼 볼록볼록볼록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ABS를 감지하는 톤 휠이라고 합니다. 톤 휠. 자, 그런데 여기에 ABS 센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너클에 장착이 되겠죠. 이렇게 장착이 돼서 이 간극은 1mm. 여기 톤 휠과 여기 간극이 1mm. 자, 1mm 간극으로 1mm 간극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서 1mm 간극이죠. 1mm 간극으로 장착이 돼서 이 바퀴가 회전할 때 여기에 있는 톤 휠이 몇 바퀴 도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감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ABS라는 게 이 안에 마그네틱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자석, 한국말로. 이 전자석에 원리같이 되어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가 붙습니다. 자, 이 마그네틱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붙어요. 자, 이것도 붙습니다. 마그네틱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배선과 일체형으로 제가 몇 개월 사이에 바꾼 것들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방식이 있고 이건 좀 틀리죠. 마그네틱 방식이 아닙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센서가 아주 여러 가지 타입이에요. 제작 회사. 뭐 독일 차든 미국 차든 한국 차든 일본 차든 뭐 마그네틱 방식이 또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즉 센서가 이 마그네틱 코일이 끊어졌다든가 과대 저항이 걸린다든가 그러면은 ABS 센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ABS 센서가 방식이 뭐 코일 방식이냐 마그네틱 방식이냐 뭐 여러 가지 인덕터 방식이 많기 때문에 이 센서 저항을 측정해서 이 센서의 저항을 측정해서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차종에 따라 제작 회사가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서 이 저항 값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ABS 센서는 뭐 800에서 1000옴 나와야 돼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작 회사 차종마다 다 다른 스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BS 경고등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진단기로 어떤 코드가 어떤 바퀴 쪽에 이상인가를 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데이터 값을 볼 수 있으면 바퀴의 회전 속도를 데이터 값으로 봐라. 그래서 어느 쪽의 센서가 회전을 검출하지 못하는지 보고 그 센서가 파형이라든가 아니면 속도를 표시하는데 그 속도가 끊어졌다 올라가느냐 혹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느냐, 다른 센서, 정상적인 센서랑 비교해서 그 다음에 아예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동차 바퀴 쪽으로 가서 센서가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요.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배선이 나와서 차체에 붙어 있는 방식도 있고, 요것은 지금 과대 저항이 나온 ABS 센서입니다. 새 건데 자체 분량이 엄청 새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흙이 묻어서 교환한 불량품이고, 요것도 정상적인데 제가 ABS 센서를 집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몇 시죠? 0.5 메가옴이니까 한 500k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뭐 메가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900옴 나오는 것도 있고 차종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석 뒷바퀴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러시면은 정확한 센서 데이터 값을 정비 침수를 통해서 보지 못한다면은 일단 진단기로 어느 센서가 고장인지 그쪽 바퀴가 진짜 파형이라든가 속도가 안 나오는지 데이터 값을 보시고 직접 그 바퀴 쪽에 가셔서 이렇게 배선 커넥터에다가 디지털 멀티 테스트하기 5옴만 측정하시면, 저항만 측정하시면은 이렇게 0.5옴이 나오는구나, 정상적인 것은. 근데 아예 나오지 않는다든가 혹은 다른 편에 운전석이 안 들어온다, 운전석 뒤쪽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수석 뒤쪽에 센서를 저항을 재봐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안 나오는 쪽을 혹은 과대 저항이 나온 쪽을 센서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파형을 점검해보고 테스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0에서 70%가 센서 저항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 지금 아까 금방 이거 보여드렸죠. 톤 휠. 이게 지금 옛날 차량입니다. 요즘의 차량은 이런 방식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
이게 저번에 등속 조인트, 현대 산타페 차량인데, 이 등속 조인트에 톤 휠이 프레스로 박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부식이 돼서 이게 이 톤 휠이 부식이 돼서 늘어나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헐렁헐렁하고 지 마음대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어느 쪽에 금 가서 깨지면 이게 벌어지면서 간극이 벌어지면서 정확한 속도를 검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뒤쪽 바퀴가 센서가 들쭉날쭉한다든가 센서가 잘 안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여 톤힐을 먼저 육안으로 보세요. 차를 떠서 무조건 센서라고 판단 짓지 마시고 센서가 아닌 경우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톤힐이 깨졌다든가 간극이 벌어졌다든가 그리고 사진을 또 첨부해 드리겠지만은 요런 방식의 베어링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베어링 옆에로 이렇게 꽂아지는 방식이 있어요. 요즘에 나온 차 대부분인데 근데 여기에 베어링 부분에 사진에 첨부해드리면 그 마그네틱 부분이 회전을 감지하는 부분이 본드로 베어링하고 이렇게 접착을 해놨어요. 그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 마그네틱 부분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베어링을 교환하셔야 됩니다. 예, 베어링과 일체형으로 마그네틱 부분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어링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베어링이 너무 손상이 돼서 잘 보세요. 베어링 부분에, 요걸 베어링이라고 칩시다. 지금 베어링이 없어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딱 마치 좋은 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 테이프가 베어링이라고 그러는데, 베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ABS 센서가 이렇게 너클에가 이렇게 꽂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너클에 센서가 이렇게 너클에 꽂아지게 되는데 베어링이 나가면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좌우로. 도로 회전하면서 좌우로 유격이 생기면.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ABS라고 생각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베어링에 유격이 있는지 센서의 간격이 1mm 정도 맞는지 그 다음에 톤힐 옛날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센서가 이렇게 줄로 되는 타입도 있으시죠? 줄로 되는 타입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꽂아지기 전에 이 지금 실드 처리가 돼서 두꺼운 플라스틱 같이 돼 있는데 요거 되기 전에 ABS 모듈로 오는 본선이 있어요. 그런 본선이 외부 충격이라든가 배선을 만드는 공장에서 미세한 바늘구멍 같이 생기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배선이 녹이 나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과대저항이 나오면 그 녹색처럼 배선이 부식돼서 끊어진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BS 센서가 불량인 경우도 한 60에서 70%는 되지만 대부분이지만은 많은 경우 ABS 센서가 아닌 것, 배선 불량, 베어링 불량, 간극 불량, 톤힐 불량 이런 불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하면 ABS 모듈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해서 0.1% 정도 100대 중에 한 대 있을까, 1000대 중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ABS의 원리,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많이 고장나는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그림은 여기다 지금 그려놨는데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했네요. 그림을 한번 첨부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에서 실차에서 어떻게 또 점검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